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연설 분야에서 실제로 도움을 받았다고 인정을 하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최 씨가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연설문 중에는 제33주년 5.18 기념식 대통령 기념사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박 대통령이 실제로 한 기념사와 대조해보니 5.18의 의미가 대폭 축소됐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뒤 5.18 기념식에 참석한 건 2013년 단 한 번. 이 자리에서 낭독한 기념사 역시 기념식이 열리기 만 하루 전 최순실 씨에게 미리 전달돼 열람된 것으로 보입니다. JTBC가 최 씨의 PC에서 발견해 공개한 해당 파일과 박근혜 대통령의 실제 기념사를 대조해봤더니 10여 군데에서 차이가 발견됩니다. 민주주의를 만드는 것이 그 희생과 아픔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5.18 민주화 운동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나라를 더욱 자랑스러운 국가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삭제된 부분은 5.18 민주화 운동이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세계인들의 자유와 인권을 배우는 장이 됐다며 5.18의 의미를 설명하는 대목입니다. 5.18이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 발전의 상징이 되고 있다며 그 의미를 평가한 부분을 빼내 앞으로 이뤄나가야 할 과제라며 다시 집어넣기도 합니다. 그런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서는 지역을 넘어 아픔을 넘어 대한민국의 역동적인 발전을 위해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광주의 힘과 광주의 정신을 믿겠다는 대목도 사라졌습니다. 이 파일을 최순실 씨가 직접 수정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대통령 스스로 도움을 받았다며 사실을 인정한 만큼 파문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광주시가 시민단체의 말 한마디에 결정한 일을 뒤집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민의 의견, 당연히 귀담아 들어야겠지만 의사 결정 전에 들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10년 넘게 표류해온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 광주시와 사업자가 법원의 강제 조정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새로운 정기가 마련되는가 싶더니 갑자기 광주시가 입장을 바꿨습니다. 시민단체 특혜 의혹 제기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오해가 될 수도 있지만 또 뭔가 이면 계약이 있는 거 아니냐. 절대 이면은 없고요. 그 점은 이제 저의 삶을 걸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광주시는 시민단체 등이 포함된 TF를 구성해서 해법을 찾고 있지만 100일 넘게 뾰족수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문화전당 주변에 스키장과 썰매장을 설치하겠다고 했다가 보름도 안 돼서 백지화했습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에서 시장이 공식적으로 한 발언이었지만 5월 단체의 반대 의견이 나오자 곧바로 뒤집었습니다. 그러한 의견들을 충분하게 듣지 못하고 섣부르게 발표하고 섣부르게 결정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죠. 결국엔 논란과 혼선을 부르는 의사결정을 두고 소통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과 함께 시민단체 출신으로 5월 광주의 당당함을 말해온 윤장현 시장이 시민단체와 5월 단체의 반대를 무릅쓰지는 못한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감수학철을 맞았지만 농가들의 표정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 탓에 팔지 못하고 버리는 감이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제철을 맞아 수확을 앞둔 단감 농장. 가지에 달려있는 감 껍질에서 검은색 반점들이 발견됩니다. 강한 햇볕에 오랫동안 노출돼 과일이 타들어가는 일소 현상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화상을 입은 건데 이렇게 피해를 입은 감들은 상품 가치가 떨어져 모두 폐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성 들여 1년 동안 키운 건데 이렇게 날씨가 도와주질 않고 이렇게 되니까 속상하고. 일소 현상은 보통 9월쯤 나타났지만 폭염이 유난히 기승을 부렸던 올해는 7월부터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0.3%에 불과했던 피해율도 올해는 5%로 크게 늘었습니다. 재해보험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아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의 몫입니다. 농식품 올라가서 이런 관련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약간은 꼭 좀 넣어서 농가 피해가 좀 없더랬으면. 가뜩이나 힘든 여름을 보냈던 농민들은 가을까지 이어지는 폭염의 흔적에 또 한 번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주FC가 창단 이후 처음으로 급여를 체불했습니다. 광주FC는 오늘로 예정된 이번 달 선수단 등에게 줘야 할 급여 3억 원과 목포 축구센터 운영비 1억 원 등 모두 4억 원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만성적인 재정난을 겪고 있는 광주FC의 급여 체불은 지난 2010년 창단 이후 처음인데 광주시는 지원 예산 60억 원 가운데 20억 원을 다음 달 추경 예산 때 편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문화방송에 한국을 알리는 제작물 10편을 제작해 중국에 수출합니다. 광주 MBC는 중국 서부의 중심 도시인 청두에 있는 문화 콘텐츠 기업 2곳과 계약을 맺고 한국의 디자인과 축제, 경제, 문화 등을 소재로 한 5분 내외 동영상 10편을 만들어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동영상은 중국의 대표적인 모바일 콘텐츠 플랫폼 등을 통해 유통될 예정으로 계약 총액은 인민폐 20만 위안, 우리 돈 3억 3천여만 원입니다. 고 백남기 농민의 부검영장 시한 마지막 날인 오늘 강제 부검 시도를 중단할 것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백남기 농민 광주투쟁본부는 광주시 동구 5.18 민주광장 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분이 없는 강제 부검 시도를 중단하고 국가폭력에 대한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영장 재청구는 국가폭력에 의한 살인을 덮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백남기 농민은 지난해 11월 민중 총궐기 당시에 경찰이 직사로 쏜 물대포에 맞은 뒤 중태에 빠졌다 지난달 숨졌습니다. 동신대학교 프라임 사업단이 출범식을 갖고 에너지 신산업 분야 거점대학으로 도약을 선포했습니다. 출범식에서는 프라임 사업단의 목표와 비전, 기대 효과 등을 설명하고 에너지관리 맞춤형 인재 양성 등 혁신 역량 구축에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 말 완공 예정인 빛가람 캠퍼스를 통해 산학협력의 모델을 만들어 에너지관리의 정착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전력이 오는 2018년까지 2조 5,500억 원을 투입해서 지중화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한전은 국민 편의 증진과 안전한 설비 구축을 위해 신규 주택단지와 택지개발지구 등은 사업 시행자와 협의해 추진하고 도심지의 송배전선로는 한전과 지자체가 50%씩 비용을 부담해 전선 지중화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